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그 십성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십성을 배우면서 사주의 그 참 오묘한 그 맛을 이렇게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십성 공부를 다 해놔놓고도 사실 그 십성의 그 통변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십성의 그 해당 글자 오행들이 어떻게 사주에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면은 필연적으로 그 글자들이 그 사주에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같은 그 예를 들어서 갑자라고 합시다. 갑자. 이 갑자란 일주가 있을 때, 이 갑자란 일주가 있을 때, 이 자는 인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수에 해당되면 보통 그 인수는 학문성이요. 그리고 인자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자가 그 사주에 수가 많다 합시다. 그럼 수가 너무 많으면 나무가 둥둥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인성의 그 의미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십성 시간에 배울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인성의 경우에는 많은 망상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망상. 그리고 게으르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이 자수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 사주에 자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 이 목이 힘이 없어가지고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는 이 인수가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그런 성품을 가진다고 이해할 것이요. 학문성으로서 좋은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사주를 분석할 때 그 사주의 글자가 내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글자, 내한테 필요한 오행을 다른 말로 말해서 용신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쓰이는 이 용자가 썰용자거든요. 썰용자, 이 신자는 귀신이다.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필요한 글자가 무슨 귀신으로 부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주에 필요한 글자가 자기의 사주에 필요한 글자가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그동안 배워왔습니다만은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월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에서 필요한 글자가 나타났을 때 좋은 작용을 한다 하는 뜻에서 용신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내에 용신은 여기 용신의 정의는 사주 내에 가장 필요한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자, 글자란 말은 오행이죠. 오행.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찾느냐는 것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사주 그 중심은 일간에 있습니다. 중심은 항상 그 일간은 나라거잖아요. 나의 중심에 있지만 그 일간을 도와주는 용신이 있거든. 도와주는 글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만약에 수랍시다. 수. 일간이 수라고 하면 수라고 할 때 수를 도와주는 용신이 도와주는 글자가 인성이라면 인성. 그렇죠? 인성. 그리고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형제를 같은 수를 말하죠. 수를 비급이라고 하잖아요. 비급. 그게 비견,
급제. 그렇죠. 그러면 인성은 여기서는 금이 되겠죠. 금. 그래서 사주에 금과 수가 사주에 많다는 말은 뭐냐면 내 힘이 강하다. 금생수를 받으니까 내 일간의 수가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식상, 재성, 관성. 식상은 수생목이 되겠죠. 내가 생하는 오행. 내가 생하는 오행은 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극을 한 오행은 수극 화가 되겠네요. 화가 재성이죠. 나를 극을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극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 입장에서 볼 때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사주에 아주 많게 되면은 결국은 이 두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두 글자 중에서 사주 글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주에 필요한 글자가 이 두 글자가 필요할 것이요. 인성이나 비견급제가 필요할 것이요. 이것이 많게 되면 너무 이것이 많으면은 사주의 그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필요한 용신을 찾는 것을 보고 나한테 필요한 글자를 보고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어떤 사주에 이렇게 글자가 어떤 사주에 여기에 여기 수입니다.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가 많게 되면 사주가 이거는 현재 시계 저울입니다. 여기 말하는 건 무게 중심이죠. 무게 중심의 저울입니다. 저울인데 이렇게 많게 되면 수가 많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이 수를 갖다가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뭔가 잡아 당겨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올려놓으려면 수를 갖다가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토라고 합니다. 토를 올려놓게 되면 이것이 형평이 딱 유지가 되잖아요. 이 사주에 볼 때는 토는 여기는 관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성으로 이 수가 많을 때 관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극이랍니다. 극이란 말을 쓰고 이 수가 많을 때 이 수를 이렇게 흑커로서 덮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이 수를 조금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이로 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로 퍼내는 걸 보고 설기랍니다. 설기. 물을 갖다 퍼내뿌리는 거예요. 퍼내뿌리면 되는데 여기서 퍼내려면 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물을 잘 뺄 수 있는 방법은 목을 쓰게 되면 목이 오게 되면 수생목에서 수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할 때는 목을 필요로 합니다. 목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것이 수기운을 뺀다 해서 여기 말을 갖다 설계한다 이렇게 합니다. 설계한다고 하는 설계. 뺀다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이 식상은 설계한다 이랍니다. 다른 말로는 뭐 제한다 말도 됩니다. 제한다, 제거한다 할 때 제자. 제를 제거한다 할 때 제를 쓰는 겁니다. 제를 쓰고 뭐 설기 요거 힘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것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수가 아주 많을 때 이런 목이 될 수도 있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토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되는 경우가 식상용신이라고 하고 재성이 될 경우를 재성용신이라고 토가 되면 관성용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용신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글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가 이렇게 아주 강한 것을 보고 사주에서는 신강사주와 이렇게 신강사주. 신강사주는 뭐냐면 인성과 비겁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많으면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는 뭐냐? 이와 반대로 신약사주는 여러분 표에 보다시피 식상과 재성과 간성이 많으면 신약사주입니다. 식상과 재성과 간성이 많으면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렇게 신강사주는 인성과 비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글자는 식상과 재성과 간성 중에가 하나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신약사주는 식상과 재성이 간성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인성이나 비급에서 필요한 글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냥 어떤 조화를 부려가지고 어떤 것을 있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주 글자 내에 필요한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병오년에 경자월에 개요일에 경신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수가 일간이 이제 수가 본인을 뜻하지요. 자, 이 수를 관찰해 보면 바로 밑에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 보면 인성이잖아, 그죠? 인성. 이걸 보고 편인이라고 하네요. 편인이 있어, 편인. 인성입니다, 인성. 옆에 있는 요 경금은 그냥 정인이네요. 금생수. 이것도 정인입니다. 다 공부하셨죠? 이렇게 해서 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싼 것이 전부 다 금이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가 시지에도 또 정인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 자수는 수가 있어가지고 비견이 있습니다.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숫자로 봐도 이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되겠죠, 그죠? 네 개나 되고 여기 수가 자기를 포함해서 두 개나 됩니다. 무려 6글자가 사주 글자 중에 8글자 중에 6글자가 인성이 4개, 비견에 자기 같은 비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사주입니까? 신강한 사주. 이것을 보고 신강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강할 때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이 이렇게 수가 많아요. 수가 아주 이렇게 이 그릇에 물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 많은 수를 이렇게 이 수입니다. 수 있으면 토로서 이렇게 덮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를 빼는 방법이죠. 목이라는 것을 써서 이 수균을 쏙쏙 빨아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와 불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수에다가 물에다가 불을 자꾸 떼면 수위가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수가 있을 때 화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램프를 불러붙이면은 이 물이 다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화가 와도 이것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과 화와 토, 즉 목과 화와 토, 요거는 이 술을 증발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토를 막는 거예요. 직접 가서 술을 갖다가 토를 가지고 물을 덮어버는 거예요. 막는다. 이거는 뭐냐면 뺀다. 설기는 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주를 두 개가 이렇게 필요한 글자가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주 내 글자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사주 내 그런 글자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 사주에는 보니까 여기도 화요. 화밖에 없어요. 나머지 숫자는 안 보입니다. 이 토도 안 보이고 목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화로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덮여서 증발시키면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겠죠. 즉 금수가 많을 때는 화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자연이 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로서 이 금을 녹이기도 하고 술을 증발시키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화가 사주에 필요하다. 사실은 이 수가 많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나무한테 물로 주어서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양 보면 동양 사고에 보면은 동양 사고는 서양 사고에 비해서 좀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여러분 혹시 태극권이라는 것을 운동 경기 중에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태극권이라는 건 원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의 태권도 있잖아요. 태권도를 예를 들어서 주먹을 들고 이렇게 격파한다고 이렇게 탁 지르기를 합니다. 지르기를 탁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지르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권투 미국에 있는 권투를 탁 지르기를 하잖아요. 지르기를 하게 되면 상대편이 그걸 맞으면은 상대편이 아프잖아요. 아프고 또 주먹을 칠 때 같이 주먹을 탁 이렇게 맞으면 격투기 할 때 보면 탁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서로가. 그럼 서로가 상한다고요. 그래서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이 술 때 내가 수가 많은데 토로서 확 덮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먹을 치는 것 같은 격입니다. 이기려고 그걸 한다는 거. 그러면 서로가 이 덮는 쪽이나 덮힘을 받는 쪽이나 서로가 힘이 드는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딱 듦과 동시에 서로가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때 어떤 이제 태극권이라는 동작은 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 주먹을 탁 치면은 이 주먹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이 주먹을 살짝 이렇게 털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털어주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그 치는 사람이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태극권이랍니다. 그 태극권을 보면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하면 상대편한테 많은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를 제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식상이다. 그래서 신강사주에는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 많을 때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론의 학자들 보면 재성을 먼저 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식상을 먼저 보고 관성을 먼저 보고 재성을 보면 차례대로 봐라. 그렇게 먼저 이 재성을 맨 마지막에 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스님의 생각에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한 결과에는 일단 이
이것을 제하는 방법도 있고 극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극하고 그다음에 재성으로서 용신을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순서는 일단은 이 식상으로서 먼저 이것이 맞을 때 식상으로서 용신을 쓰는 것을 동의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두 번째는 이 관성으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은 재성이 있으면 재성을 쓰고 관성이 있으면 관성을 쓰는 겁니다. 사조 내에 그런 거지 반드시 관성을 먼저 쓰고 재성을 쓰라는 건 아니고 그 사주의 내용을 봐서 관성이나 재성을 쓸 그 경우가 있어요. 그 사주가 분명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그냥 알기 좋게 보라면 식상 쓰고 사주 찾아보고 식상이 사주에 없으면 재성이나 관성 중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일관과 가깝고 일관에 힘이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성도 될 수 있고 재성도 될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힘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용신을 쓸 때는 천간에 있는 것을 쓰고 천간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지지로 쓸 때 용신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용신은 이 일관과 가까이 있는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이것이 관성을 먼저 써라 재성을 먼저 써라 하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쓸 것은 식상으로 설계하는 것을 먼저 쓰면 좋고 정발시키느냐 막느냐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그 사주의 상태를 봐서 일관과 가까이 있는 것, 그 다음 일관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용신이 힘이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용신이 그걸 받는다든지 지지가 약하면은 지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 받는다든지 사절묘에 놓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게 보면 그렇게 신강사주에서 그 용신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주에 보다시피 이 사주에는 뚜렷하게 이 병화가 천간에 있는 병화, 이 천간에 있는 병화가 먼저 용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뿌리가 오가 반나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 전체를 볼 때도 전반적으로 금수가 강하니까 이쪽에 있는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을 써야 되는데 식상과 관성이 보이지 않으니 재성을 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식상이 없으면 뭐 관성을 써라 뭐 그런 원칙은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써야 될 이유를 억지로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학자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태극권 생각하세요. 태극권을 생각하면 상대편한테 상대의 상처를 주지 않고 힘을 싹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하는 것이다. 예,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신편은 용신의 그 기본적인 그 이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용신 기본 이론의 실무에 관해서 제2권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이렇게 이 사주에 보면은 이 수일주에 금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있어서 이 인성이 너무 많은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이 너무 많은 사주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차분차분 설명하겠습니다. 인성이 가장 많은 사주에는 화로서 이렇게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극금. 인성이 많은 사주는 재성으로 용신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인성이 많을 때 화로서 그걸 해라. 그 이론과 좀 전에 스님이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인성이 많으면 재성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요거는 조금 뒤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비견급제가 많으면 목으로 식상을 설기를 시키는 것이 좋겠고 목이 아주
사주에 너무 많다면 그때는 이제 신약 사주가 되겠죠. 목이 사주에 많으면 금으로서 이렇게 용신을 써 그걸 하게 하면 좋겠고, 화가 사주에 많다. 여기서 스님이 많다 하는 것은 글자가 3개 이상 말합니다. 3개 이상. 일간을 빼고 3개 이상. 그래서 그 3개가 화가 3개 이상이다 사주에. 그러면은 물론 이때 월지와 일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 더 힘이 세겠죠. 어쨌든 3개 이상 되면 이 화가 많으면 결국 수로서 이렇게 수곡화 시키면 되겠죠. 화를 끄면 되겠죠. 물로서. 그래서 이 재성이 많으면은 비급으로 용신을 한다는 그런 것이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토가 사주에 많다면은 결국 목으로서 이 토가 사주에 많은 목으로서 그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설계하는 방법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가 사주에 많으면은 금으로서 이 용신을 삼고 이것을 힘을 빼주면 좋습니다. 다 됐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인성이 사주에 많으면 화로서 재성으로 용신을 쓰고, 수가 많으면은 여기 말하면 비급이 많으면은 식상으로 설계해서 용신을 쓰고, 화가 많으면은 비급으로 용신을 쓰고, 토가 많으면은 금으로서 설계시켜준다. 그래서 금으로서 설계시켜주는 방법이 토가 많은 경우하고 비급이 많은 게 2가지가 생깁니다. 나머지는 그걸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 시간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글자 중에 가장 많은 것, 너무 가장 많으면 이 많은 것이 병이 됩니다. 사주 글자 중에 많은 것이 병이라고 해요. 병은 뭐냐? 많은 것이에요. 이 병은 치유를 하는 것은 이 많은 것을 힘을 빼는 방법도 있다. 너무 배가 부르고 뚱뚱하고 살이 많이 쪄 있으면 운동을 시켜서 빼야 되겠죠.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치유해는 약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수가 너무 많으니 목으로서 용신을 써서 빼준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 실제 이제 인물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20대에 이렇게 유통회사에 취직했어요. 유통회사인데 뭐냐? 기름 유통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 사람이 식상이 용신이다 보면 이것이 다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강의 배웠잖아요. 이 식상이 용신 이것이 재성이 용신이 되고 이 식상운이 오면은 참 좋습니다. 이것이 여기 재성이 용신이잖아요. 재성이 용신이 식상운이 오게 되면 목화가 그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모군에 당해서 모군이 사주에 당하면서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금을 벌였습니다. 기름장 우리나라 한창 잘 될 때 기름 그 장사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운 흐름이 목화로 60년이 목은 20대부터 목은 30년 가운 30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주에 오늘 맞이하기를 목은 30년 20대부터 가운 30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사주가 편고함에도 불구하고 편고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전생에 지은 자기 복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강의 시간은 용신은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다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 또 용신의 또 정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가 하겠습니다.